이번 주제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면 좋을까? 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집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로망 중에 하나가 강남에 내 집 마련 아닐까요? 네. 강남에 내 집 마련. 저희 주변에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많잖아요. 강남에 내 집 마련이요? 많으신가요? 네, 뭐 저는 집이 강남이었으니까 네. 제 주변에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의 삶을 좀 조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강남에 내 집 마련을 실제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를 실제로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제 되게 친한,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공부를 잘해서 김앤장 변호사거든요. 김앤장 변호사 하면 수입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현장 변호사 물론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급여가 천차만별이긴 한데 돈 잘 버시는 분들 기준으로 한 달 실수령 금액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잘 버시는 분들. 네. 그분들은 엄청 부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번다고 쳐도 강남의 아파트를 솔직히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또 김앤장 다니면 자녀 키우고 하면 강남에서 키우고 싶잖아요. 그분들은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니까. 그분들은 대체로 강남 쪽에 많이 사시거든요. 뭐 대치동이나 반포나 이런 데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드리기는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한 달에 실수령 금액이 2천만 원이라도 되게 삶이 퍽퍽해요. 뭐 일례로 제가 이건 뭐 산수니까 일단 자녀 교육비가 뭐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두고 계시면 자녀 한 분당, 자녀 한 명당 교육비가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들거든요. 최소로. 네, 그게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 어렸을 때 아기 때만 해도 강남권 영어 유치원 1, 200 들어갔거든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아기 때 1, 200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자녀가 둘이면 거기에만 나가는 돈이 400만 원이잖아요. 네. 강남 쪽이면 또 만약에 새 아파트다. 그럼 전세가 기본적으로 한 10몇억 하거든요. 네. 10억이 다 넘어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럼 전세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 수입이 좋은 거지 모아놓은 돈이 10억씩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월세를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한 5억까지는 또 전세자금 대출이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하고 일부는 월세를 이렇게 내거든요. 월세가 뭐 한 4, 500 된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내는 거 합쳐서 거기서 나가는 돈이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비만 한 600 정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안 살아서 모를 뿐이지. 그러면 자녀 2명을 키운다고 가정해볼게요. 우리 둘 다 애가 둘씩 있으니까. 자녀 둘 교육비가 400만 원, 주거비가 600만 원. 일단 여기서까지 나가는 게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0만 원, 그래도 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생활비로 쓰는 것만 저희 집은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500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강남은 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면 뭐 한 7, 800 정도 들어가고 2천만 원을 벌어도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300만 원 넘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이건 팩트니까. 여기서 해외여행 한번 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돈 좀 모이면은 뭐 부모님 용돈 좀 드리거나 하면 사실 더 적죠. 김앤장 변호사쯤 되면은 돈을 엄청나게 잘 버는 거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2천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은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강남에서 사는 순간 정말 좀 쾌적하게 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 그 서울 집값이 뭐 어디 25개구가 비슷비슷할 때 조금 더 비쌀 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지금 이제 막 공부를 해가지고 강남 맞아요. 격차 벌어진 상태에서 강남 입성하시는 분들의 삶은 좀 팍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직이나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강남 입성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84 웬만한 신축은 다 30억 넘거든요. 아, 40억이더라고요. 네, 반포나 뭐 더 좋은 데는 40억 넘고 개포도 요즘엔 30억 다 넘거든요. 30억이라고 칠게요.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러면 한 10억 정도는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10억 대출 받고 20억을 어떻게든 모으기 정말 힘들지만 어떻게든 모아서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고 치면 네. 이거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이 뭐 대출이 이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억쯤 대출 받으면 적어도 한 달에 한 400 정도는 내거든요. 네. 400만 원을 주거비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 제가 드린 말씀은 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품위 유지비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4인 가족이 생활비 뭐 500이면 많이 쓰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뭐 그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저희 나름 절약하는데 저희 애들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뭐 학원 안 보내고 해도 그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냥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강남 사는 게 과연 돈 버는 건지 그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많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네. 막연하게 이제 드림이 강남에 입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네. 그 현실을 알면 이게 진짜 만만치가 않고 네.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도 확률이 극히 낮은 거잖아요. 맞아요. 월 네. 2천, 3천씩 벌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버는 분들도 강남 사는 게 허덕허덕하다는 허덕허덕. 거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말 부동산에 저희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목표를 너무 강남 하는 게 과연 정답이고 현실적인 목표인지는 정말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거예요. 저는 이건 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강남 아파트를 그냥 럭셔리 굿즈라고 생각해요. 아, 사치제.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샤넬백이 갖고 싶다. 그럼 뭐 럭셔리 굿즈잖아요. 가질 수 있죠. 근데 뭐 샤테크라 그래서 샤넬백 사면은 가격이 올라. 뭐 이렇게 해서 재테크의 일종이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면서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샤넬백 사면 돈 버는 거 맞아요? 관심 없죠.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기 돈 버는 게 만족인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자기 만족이잖아요. 네. 저는 강남 아파트가 그런 그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네.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30억, 40억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신한 패밀리 오피스 거기 반포 갔을 때는 이제 네. 레미안 퍼스티지가 40억이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40억을 주고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되게 강조하시잖아요. 네. 또 강남 예찬론자 분들 가운데서는 네. 정말 40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분들은 얘기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네. 샤넬백 가지신 분들의 네. 심리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백을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못한다라거나 내가 이게 있으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일찍 살수록 이득이다라거나 그런 논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이 사업하면서 뭐 100억 사업으로만 100억 이상 부신 분들이 제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강남 살면서 그 인프라 덕에 돈을 벌었나 생각해 보면 정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분이 일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글쎄요, 그게 뭐 그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그 인프라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학원과 가깝고 뭐 그렇죠. 교육 학군 뭐 이런 그리고 건가? 문화시설 많고 네. 뭐 이런 것들인데 네. 정말로 없을 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진짜 핫한 뭐 예를 들어 뭐 소비재 같은 네. 뭐 그런 것들 들어왔을 때 음식점 같은 거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도 의문이 물론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게 과연 40억이냐. 만약에 집값이 10억 빼더라도 네. 그게 만약 거기에 프리미엄을 20억 30억을 줄 수 있는 거냐. 네. 거기에 이제 저는 의문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저도 부동산 유튜버고 강남 집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닌 게 그게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서 그걸 누리고 사는 게 내 삶의 목표다. 난 그게 너무 행복하다 하면 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외삼촌이 뭐 자산이 많아요. 저희 외삼촌이 그냥 현금만 한 70억 있거든요. 네. 현금으로 70억 이상 진짜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 외삼촌은 그냥 뭐 집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비싼 집에 살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투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업 비즈니스랑 연결해서 연에 세후 수익으로 12%씩 나오거든요. 그럼 70억을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굴리면
1년에 나오는 게 세후로 한 8억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남 아파트 비싼 거 한 7, 80억 하잖아요. 그걸 사면 7, 8억씩 그렇게 현금이 나오거나 하지가 않잖아요. 세후에.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맞으면 좀 하락을 하고. 외숙모는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또 대치동에서 저희 또 사촌 동생이 공부도 엄청 잘했어요. 서울대 의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제 외숙모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 생각엔 삼촌이 맞는 것 같다. 그냥 현실적으로 실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 돈은 그대로 계속 굴리고 난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 뭐 해봤자 한 20억 정도니까 그 나머지 금액으로 굴리면 그게 진짜 내 수익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세금까지 생각해보면 정말 그만큼 매년 오르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지난달에 그 재테크 유튜버 모임 갔더니 막 부동산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서 부동산이 또 가격이 꿈틀꿈틀하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 연평균 상승률을 한 5%? 많아야 6%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복리로 쌓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크겠지만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6%씩 한 5년, 6년 올라도 한 번 20% 하락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역대 부동산 가격을 보면 한 10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올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르는 거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오르는 그러면 뭐 되게 좋겠죠. 하락 없이.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계속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르거든요. 한 번에 이렇게 쭉 오를 때 팔아서 수익 실현할 수 있다면 물론 세금은 내지만 그건 나쁜 재테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강남에서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걸 팔았어. 그러면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비과세 기관도 너무 맞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차도 계속 올라가다가 뭐 되게 좋은 차, 뭐 롤스로이스급 게 타다가 갑자기 뭐 그랜저를 타면 내가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수익 실현을 하는 순간 내가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다가 몰빵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제시하는 안은 아까 말씀했던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다시 병행해서 그러니까 주거 예를 들면 아까 10억으로 얘기했을 때 한 5억 정도는 주택이 넣고 5억에서 비트코인을 많이 넣으면 저는 많이 넣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게 불안하신 분들은 뭐 1억만 넣는 거죠. 5천만 넣는 거죠. 김성호 회장님 0.5% 넣으셨고 1%까지 늘리신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뭐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5억도 나중에 10억, 15억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수익률 측면에서 근데 비트코인은 2배, 3배 더 오를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면은 이제 하나에 몰빵하고 또 그걸 팔고 막 내려가고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강남 아파트도 갖고 다른 또 살 수 있는 옵션도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만 갖고 있으면 또 삶이 퍽퍽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단타 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1, 2년 후에 갑자기 내 삶이 행복해지거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까지 생각해야 진짜 투자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은 심지어 지금 비과세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완전 사기템이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 정부 당국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생 그 세대가 기성 세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막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의 근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미국 ETF 통과되고 하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건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여기서 벌어야죠. 그러니까 옛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집사라고 그 피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비트코인 투자하기 진짜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5년 후에 지금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안 샀지 할 시점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벌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 삼아서 0.1개만이라도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5년 후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 하나 잘 사가지고 부자 됐다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네. 어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에서 5년 후를 보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진짜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신 분들과 정말 운 좋아서 그냥 샀다가 하신 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2018년에 내 집 마련한 분이랑 좀 느낌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2018년에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이. 네. 그때 파리 대책 나온 게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끌에 사신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서는 너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왜 사냐. 2018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저는 비트코인이 현재 그 시점이지 않을까. 2019년에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꽤 많이 빠졌거든요. 한 1-20% 빠졌고 2020년, 21년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네. 물론 22년에 다시 좀 빠졌지만 비트코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가 2019년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2019년도에 부동산 안 산 게 후회되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 0.1개만이라도 비트코인을 좀 사보면 어떨까? 네. 동의합니다. 강력히 동의합니다. 비트코인 사실 나도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사기 아닌지 궁금하다. 나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고래동 공부에서 이미 공부 많이 하신 선배님들이 다 있으시고 우리도 공부 많이 했고 같이 저희 톡방이 늘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의견 나누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래동 공부의 또 장점은 네. 경제 공부라는 게 사실 어디까지 공부하느냐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을 수 있는데 진짜 한도 끝도 없죠. 그 실천을 이미 다 하고 있고요, 강사님들께서. 그리고 정말 하다가 정말 그거를 현실에서 나의 직업과 병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저는 제시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수만을 어떻게 보면은 또 실천까지 생각하는 그런 강의가 있어서 정말 저도 강의를 좀 다른 강의를 듣고 이러지만 너무 뭐 쓸데없는 거라고까지 제가 폄하하기는 좀 그렇고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현실하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또 강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막 다양하게 주면서 알아서 보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고래동 공부는 우리가 진짜 의논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강사분 섭외할 때도 진짜 우리 지난번에도 밤 12시까지인가 회의하면서 고르고 골라갖고 선발해서 그분들 모시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정제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고래동 공부 검색하시는 법은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고래동 공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업이 두 개의 수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올해 10월, 11월, 12월 4분기 수업 듣는 거고요. 네, 이거는 169,000원이네요. 4분기 수업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이 더 많이 나가는데 이거는 2025년까지 함께 하실 분들은 이걸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얼리버드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4분기 수업을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달에 있는 수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차트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좀 배우실 루트가 없을 거예요. 제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차트 생기초라는 강의로 3개월 동안 강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 교수님,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에서 교수님이 직접 이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미국 주식에 관해서. 맞아요. 미국 교수님이 미국 주식을 강의해 주시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되게 좋지 않습니까? 방 교수님이 미국 주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미국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덕현 이사님도 보시면은 7년 순자산 20억 자금 부자 되기 파트 1, 2, 3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남덕현 이사님 강의의 특징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하면 20억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최적화된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누군가는 100억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20억 정도만 벌어도 너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평범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이사님은
강의가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남이사님 강의하시면 쏙쏙 막 귀에 들어오는 건 뭐 물론이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 막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이사님은 네. 그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강의 이렇게 들으면은 네. 약간 강남 입성을 위한 이제 강남 중심으로 좀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최종 플랜은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들 수 있고 맞아요.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네.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강의,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웅달님도 네, 계시잖아요. 저도 강의합니다. 네. 웅달님은 어떤 강의 해주실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네. 그 읽고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게 보고 네. 제가 또 어떻게 이제 뭐 조금 넓게 뭐 세계 경제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그리고 또한 뭐 인터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웅달님은 제가 아는 그 어떤 분보다 인풋과 아웃풋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일단 책도 정말 엄청 많이 읽으시고 네. 제가 되게 방문한 적 있었잖아요. 책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책을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읽는 편인데 웅달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 많이 읽으시고 그거를 또 다 이렇게 실행을 옮기시잖아요. 아웃풋을 다 만들어내시잖아요. 사업과 투자, 뭐 그리고 인생, 자기개발 이런 거를 좀 하나로 엮은 그런 좀 인생의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도 늘 기대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이 독서 모임을 매달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잖아요. 독서라는 게 사실 그냥은 솔직히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좋은 책을 선별하셔서 같이 아웃풋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셔서 같이 자기 개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매달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강의 계속 꾸준히 하고 부동산 강의 남이사님이 해주시고 웅달 대표님이 이제 사업과 투자 인사이트를 3개월 동안 계속 나눠주실 거고요. 빛 대표님은 아웃풋 독서를 3개월 동안 계속 나눠주실 거고 게스트분은 매달 한 분씩 초대를 해드리죠. 10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반 교수님, 반 교수님은 미국의 뉴저지 러커스 로스쿨, 그러니까 로스쿨이잖아요. 변호사가 되는 변호사가 미국의 또 교수님이시고 미국 주식을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기대가 되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 이런 쪽으로 법을 또 전공하셔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을 그러니까 좀 되게 무시무시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는 김강석 교수님 요즘에 매크로가 되게 이슈잖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궁금한데 그리고 김강석 교수님이 또 이번에 책이 나오잖아요. 2025년 경제전망. 네. 김강석 교수님이 이렇게 경제학자시다 보니까 매년 이게 경제전망서를 내시는데 신기한 거는 그 다음 해가 되면은 그대로 대부분 돼 있어요.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네. 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뭐 금리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미리 보는 정답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요즘에 뭐 경기 침체라던가 금리 이슈가 좀 되게 크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김강석 교수님 유튜브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도 한번 좀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많은 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건물주 되고 싶은 게 꿈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건물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죠. 강호동 대표님. 진짜 제가 알기로 최근 1년 동안 건물주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한 40분인가 50분 된대요. 창업으로 건물주 되기가 이게 주제잖아요. 사실 이게 요즘에 강호동 대표님의 인생과도 직결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해서 건물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로드맵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뭐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인생의 동기부여를 얻고 싶으신 분들 다 오셔서 강호동 대표님의 에너지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